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윤프로입니다. 자, 이번 주말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미국 증시 자체도 흔들리고 있고, 특히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월요일 우리 시장도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많으셨을 텐데, 저는 이번 하락을 보면서 오히려 한 가지는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의 촉매가 되었던 건 그 신규 중국 AI 모델이었고, 이 모델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지출 계획에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했을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지금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미국 증시만 따라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면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지도 좀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내용을 좀 끝까지 보시면 월요일장을 좀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 시장을 흔들었던 건 중국 AI였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인 문샷 AI가 공개한 새로운 모델이 시장의 그런 예상보다 굉장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능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비용 자체도 상당히 낮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 성능이 생각보다 좋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AI 기업들 경쟁력이 이제 예전만치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AI 투자 열풍이 이제는 조금 식겠다. 엔비디아도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우려가 한꺼번에 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결국에 반도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엔비디아가 좀 흔들렸고, AI 관련 종목들도 함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무료인데 성능도 좋다. 그런데 저는 시장이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은 것으로 묶어서 해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AI 모델 경쟁과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를 지금 같은 개념으로 본 겁니다.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한번 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AI가 더 좋아지고 더 저렴해지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기업들은 AI를 덜 사용할까요? 오히려 반대죠.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AI를 도입하려면 사실 비용도 높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그런 장벽 자체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만 먼저 활용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좋은 AI 모델이 많아질수록 이제 기업들도 우리 한번 써볼까가 아니라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쟁사가 AI를 활용하는데 우리만 안 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AI 모델 경쟁이 심해질수록 AI의 활용은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조가 하나 나오죠. 자, 많은 분들이 AI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AI 안에서도 시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T, 그리고 클라우드, 제미나이, 그리고 문샷 AI 등 같은 AI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인프라입니다. GPU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HBM도 필요하고 서버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 두 시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모델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인프라의 투자는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모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무료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PU는 무료가 될 수 없죠. HBM도 무료가 될 수 없고 데이터 센터도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AI 서버를 운영하려면 물리적인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 안에는 GPU와 HBM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이 구조는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지금 무료 서비스라고 해서 구글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넷플릭스가 요금제를 할인한다고 해도 서버를 덜 샀을까요? 오히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버는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저렴해질수록 사용하는 기업은 더 많아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서버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에는 GPU와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샷 AI 이슈를 AI 산업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AI가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 중국 AI가 이렇게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빅테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으니까 투자를 줄이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인다. 오히려 반대라고 보고 있고 지금 AI 시장은 2등에게는 너무 가혹한 시장입니다. 한번 뒤처지게 되면 다시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질수록 빅테크들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가장 잘 보여준 기업이 이번에 있습니다. 바로 TSMC입니다. TSMC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놓치고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TSMC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77% 증가하고 매출은 전년 동기 36%, 그리고 매출의 총 이익률은 67.7%로 영업이익률 모두 60%대의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의 숫자보다 시장이 놀랐던 건 실적 자체보다 회사가 기업이 앞으로 내놓는 전망이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은 한 가지를 궁금해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느냐? 이 AI 투자 열풍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내려오는 게 아니냐. 근데 TSMC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고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 캐펙스 전망치를 약 64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 이 매출 증가율 전망도도 기존 30%에서 40% 웃도는 수준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전 3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빅테크들의 그런 투자에 대한 수요를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2035년까지 그런 팹 기술 투자 규모를 2,500달러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와 다르게 AI 관련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최첨단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암드, 그리고 주요 AI 칩 대부분을 지금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SMC는 AI 산업의 최전방에서 실제 주문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업입니다. 뉴스보다 먼저 알고 시장보다 먼저 느끼는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기업에서 AI 반도체 수요 지속을 확신하고 있고 숫자로 확실한 대답을 내놨죠. 이건 그냥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비 투자, 바로 캐펙스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설비 투자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계획을 미루고 장비 구매를 줄이고 투자 속도를 늦춥니다. 그런데 지금 TSMC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죠.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기업은 말보다 돈이 더 솔직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런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이런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게 최근 시장에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런 AI 투자에 대한 우려,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그런 서버가 남아도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진이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현재 고객사들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AI 주문 역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CEO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산업이든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순 있어도 지금은 공급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기보다 오히려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하는 단계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TSMC가 공장을 늘리고 뭐 이런 다음 매출이 좋고 어쩌고 알겠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HBM 얘기가 연결됩니다. AI 서버에는
지금 GPU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신 GPU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HBM이 함께 탑재됩니다. GPU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HBM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성능을 낼 수 없죠.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런 GPU와 HBM이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가장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베라 루빈을 단순히 차세대 GPU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차세대 AI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AI 산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GPU가 한 세대 올라간다는 건 같이 따라가는 게 있죠? 바로 HBM입니다. GPU 성능만 좋아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 성능을 받쳐줄 메모리가 같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라루빈 로드맵은 단순히 엔비디아 신제품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지금 TSMC의 실적, 그리고 빅테크들의 캐펙스, 이번에 엔비디아의 로드맵까지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이번 조정은 AI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번에 AI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닌데 반도체는 왜 이렇게 크게 빠졌냐? 저는 이번 하락의 원인을 기업보다 시장 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AI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AI 관련된 ETF, 레버리지 ETF, 반도체 ETF도 지금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자금의 상승을 더 크게 만들어주지만 반대로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집니다. 레버리지는 상승도 2배, 하락도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시작되는 순간 일반 종목보다 훨씬 더 큰 매도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번 조정이 생각보다 크게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 강세론자인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조정을 AI 산업이 무너지는 신호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톰 리는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너무 투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한번 식혀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기대감만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보다 한번 흔들어주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진 상태에서 실적을 확인하는 시장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합니다.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레버리지도 정리가 되고 시장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실적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I 시장도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 AI 관련주가 조정을 받은 이유를 AI 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결국 지금 포지션 정리 그리고 차익 실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동안 AI 관련 종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이제 그런 금융주나 경기 방어주로 이동을 하면서 반도체 주에는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온 겁니다. 즉, 기업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던 자금이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크게 흔들린 이유도 있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다 보니까 거기에 레버리지 ETF까지 더해지면서 상승도 미국보다 강했지만 이런 조정도 역시 불가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떤 기업의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시장에 쌓였던 그런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은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AI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왔지만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실제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누가 수주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메모리를 공급을 하는지,
이런 숫자들을 이제 시장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기업 간의 차별화가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를 그럼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런 반도체주를 따라가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미국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국내 증권가에서도 계속 좀 강조가 됐던 내용입니다. 한국 시장이 이제는 미국을 단순히 따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AI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 시장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요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번 조정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입장에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월요일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 동안 중국 AI 이야기만 했습니다. 문샷 A가 어떻고 빅테크가 흔들리고 그런 경쟁이 바뀐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쏟아졌지만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움직입니다. 이제는 이슈보다는 실적으로 넘어갈 구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AI가 끝났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TSMC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런 AI 투자를 진행할까요? 아닙니다. 기업들은 아직도 돈을 쓰고 있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AI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 속도를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을 AI 산업이 무너지는 조정이라기보다 시장이 너무 앞서갔던 그런 기대를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실적이 기대를 넘게 된다면 다시 자금은 AI 반도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시장이고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면 미국 증시가 따라가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르고.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한국 증시가 글로벌 AI 투자 주요 지표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전에는 미국에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이 뒤늦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이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제 한국 시장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단순히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글로벌 AI 공급망을 구성하는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 3가지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반도체 그런 매도가 추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좀 진정되는지, 만약에 이런 매도가 진정된다면 이번 조정이 단순한 차익 실현의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번 조정 과정에서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좀 대하는지, 단기 변동성 때문에 흔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AI 비중을 줄이는 것인지, 이건 수급이 먼저 보여줄 겁니다. 세 번째는 AI 관련 기업들이 이제 실적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지입니다. 이제 시장은 뉴스보다 숫자를 보기 시작하고 TSMC가 보여준 것처럼 실적이 강하게 나온다면 AI 사이클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갈 겁니다. 결국 시장은 말보다 숫자를 따라갑니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가장 힘든 구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좋은 기업인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시기, 좋은 이슈가 나와도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시기, 그때는 대부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뉴스보다 이런 주가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주가는 항상 기업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기업을 따라갑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결국 실적과 산업의 그런 방향이 맞다면 주가는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 이틀의 그런 주가가 아니라 지금 AI 산업 자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면 중국의 그런 AI는
AI 빅테크 독점 구조에는 변화를 줄 수 있지만 AI를 돌리는 AI 인프라 수요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질수록 투자 자체는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는 당연하게 우리 삼성전자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주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가가 흔들리면 이제 기업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과 주가를 최대한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주가는 하루에도 몇 %씩 움직이지만 기업은 절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뉴스보다 방향을 먼저 보려고 하고 하루보다 사이클을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시장을 이해하시고 월요일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기사 하나 읽는 영상이 아니라 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